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이수경입니다.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을 챙기곤 하죠. 겨울철 차 한 잔으로 체온을 유지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챙겨드리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겨울철에 흔히 마시는 유자차나 대추차, 그리고 도라지차 등 다양한 차들이 있죠. 어떤 효과를 기대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 차는 성질, 한방에서 기라고 하는데요. 이 기라는 것은 성질을 뜻하는데 차냐, 뜨겁냐, 시원하냐, 약간 따뜻하냐, 이런 성질이 있고, 미는 5가지 미, 신맛이냐, 단맛이냐, 매운맛이냐, 약간 쓴맛이냐, 또 효능에 따라서 이 다르게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자차는 맛이 약간 새콤한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기운이 탈진이 되었을 때 조금만 움직여도 좀 땀이 난다. 그 다음에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다. 이런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고, 도라지차는 사포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특히 이제 기관지, 가래, 열감기, 가래가 있는데 약간 누런색 가래가 있을 때, 기침할 때 효과가 있고, 대추차는 혈액순환을 시키면서 수족 냉증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차는 성질이나 맛이나 효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 또는 평소에 이 자기 차의 체질과 증상에 따라서 맞게 섭취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내 몸을 따뜻하게 또는 약간 시원하게 면역력을 보강을 하면서 바이러스의 이제 침범도 막고 피로 회복을 풀어주는 효능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진용의 건강상담소는 여러분의 건강 고민으로 꾸며지는데요.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분 전화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염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염좌는 일상에서도 자주 생기는 질환이죠. 박사님, 염좌는 어떻게 정의하나요? 염좌는 이제 우리 관절, 그래서 대부분 이제 발목 관절이죠. 또는 이제 허리 관절, 또는 손목 관절. 그래서 이 관절은 뼈와 뼈 사이를 관절이라고 하는데, 이 뼈와 뼈 사이를 이어주고 있는 게 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대가 어떠한 충격에 의해서, 외상에 의해서 늘어지거나 약간 찢어지는 경우를 염좌로 보시게 되는데, 이 인대는 특히 이제 관절을 튼튼하게 범위의 이제 활동 범위를 적절하게 유지를 시켜주게 되고, 안정화시키면서 단단하게 유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발목이 삐끗삐끗해요. 이제 물건을 가벼운 걸 들었는데도 허리가 삐끗해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 인대가 약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인대에 약간 삐끗한 증상들 나타났을 때 인대가 늘어지거나 또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찢어지는데, 이걸 총칭을 해서 우리가 삐끗했다, 담결렸다, 이런 증상들을 통칭해서 염좌로 보시면 되겠고, 이 염좌는 뼈와 관절의 문제가 아니라 인대가 늘어지고 손상화되고 인대가 약해져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삐었다고 표현하는 염좌는 뼈가 부서지는 이 골절과는 좀 다른데요. 염좌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원인은 크게 6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강한 충격을 주는 사고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자동차 사고에 의해서 어디가 부딪혔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허리가 무리가 올 수가 있고, 순간적으로 고개가 넘어가면서 목이 통증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한 충격. 두 번째는 과격한 운동입니다. 특히 이제 축구라든지 농구, 또 산을 안 다니는 분이 갑자기 산을 무리하게 산행을 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평탄치 않은 길을 걸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 이 관절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또 걷다 보면 약간 들어간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발을 디디면서 염좌가 나타나고, 네 번째는 이제 과거에 발목이 이제 원래 좀 불안정한 경우, 예,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병원에서 보면 인대가 약간 늘어져 있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다섯 번째는 이제 부적절한 신발을 신는 경우, 예, 그래서 특히 이제 키높이 신발을 신거나 여성분들의 경우에 힐이 좀 높거나 또는 발의 앞쪽이 너무 이제 뾰족한 경우에 발의 운동력이 떨어지는 경우이고, 여섯 번째 마지막은 원래 구조가 발에 이제 변형된 구조, 예, 그래서 족저근막염에 어떤 질병이 있거나, 예, 평발이거나 이런 발의 변형이 오면서 인대가 약해져 있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삐는 부분이 발목이라는 얘기가 있을 만큼 발목 염좌가 흔하다고 하는데요. 발목 염좌를 방치하면 좀 만성이 돼서 위험할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인대가 늘어지면서 이걸 방치하는 경우에는 늘어진 상황에서는 오히려 인대가 찢어질 수가 있고, 또 이런 경우에 이제 발목 관절에 만성 염증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경우에는 이제 만성적으로 놓아두지 않고, 뭐 일상생활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 발목을 약간 꺾어도 크게 통증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 복구 능력이 있습니다. 예, 50대 이전에서는요. 예, 그렇지만 50대 이후가 되거나 만성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예, 꼭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이 경우에는 뭐 치료 기간도 거의 일주일 이내에서 치료가 되기 때문에요,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은 발목도 많이 삐지만 허리도 많이 염좌가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요추 염좌 혹은 디스크로 허리 통증이 많이 발생한다고는 하는데, 이 허리가 아픈 게 염좌 때문인지 디스크 때문인지 구분을 하는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허리 염좌는, 예, 허리 뼈의 사이에, 예, 인대가 있는데, 이 인대가 충격에 의해서, 예, 늘어지면서 염좌가 허리에 이제 통증이 오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경우에 통증은 허리 부분이라든지 엉치 쪽 부분에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 우리가 누웠다가 일어날 때 또는 허리에 이제 동작을 움직일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특히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좀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디스크라는 것은 허리뼈 사이에 요추가 5개 있는데요, 허리뼈 사이에 이제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병명이 디스크가 아니고 그냥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허리뼈 사이에 이제 추간판이 있는데, 이렇게 허리뼈 사이에 추간판이 있는데, 이 추간판이 옆으로 나오면서 신경을 압박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증상들은 허리나 응치 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다리라든지 종아리 이쪽으로 해서 저림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특히 이 디스크의 증상이 있을 때는 허리를 앞쪽으로 이 구부릴 때 통증이 좀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 염좌에는 찜질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냉찜질이 좋은지 온찜질이 좋은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찜질이 좋나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지금 방금 삐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예, 인대가 늘어지면서, 예, 염증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냉찜질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렇지만 일일 이후 하루나 이틀이 지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붓기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온찜질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예,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졌는데도 염좌 부분이 부어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열감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열감이 떨어질 때까지 냉찜질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이에 반해서 내가 지금 삐어 있는 염좌가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특별히 열감이 나타나거나, 예, 냉감이 나타나는 건 없는데 내가 체질이
추위를 타는 음체질이다 이런 경우에는 온찜질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반해서 나는 다열질이다, 열이 좀 많다, 선풍기나 에어컨이 너무 좋다, 시원한 데 가면 좋다, 이런 경우에는 냉찜질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붓기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염좌를 어떻게 치료하고 있나요? 한방에서는 특히 이제 통증이 있는지 또는 붓기가 있는지 열감이 있는지, 네 번째는 이제 관절이 불안정해서 자꾸 발목을 삐고 나서 이게 조금 걷다 보면 삐끗삐끗해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한의원에 오는 경우에는 이제 만성으로 된 경우에 삐끗삐끗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인대, 그 다음에 이제 뼈와 뼈를 감싸고 있는 근육도 같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요.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는 치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뜸 치료를 하게 되고, 또 하나 우리 오장육부에서 근을 주관하는 게 간장이기 때문에 간장의 기능을 보하는 보약을 써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관절을 따뜻하게 하면서 순환시키는 침 치료나 이제 뜸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발목이 삐었는데 뼈 있는 부분이 이제 붓기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어혈을 풀어주면서 이제 사혈요법, 피를 빼주어서 이제 어혈을 빼주어서 순환시키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열감이 남아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열감이 남아 있다. 그래서 손목이 있는데 여기서 열감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피를 빼는 게 아니라 손끝에서 또는 발끝에서 피를 빼줌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피를 빼면 그 부분으로 피가 더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쪽에 이제 붓기의 열감을 순환시키면서 피를 뺨으로 인해서 열을 빼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염좌가 발생했을 때 회복에 도움되는 한방차가 있는지, 그리고 지압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통증과 붓기가 심한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열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고, 열감이 없다 이런 경우에 삐어 있는 부분이 그냥 아프기만 하다 이런 경우에는 우슬과 오가피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고, 만약에 붓기가 좀 더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창출과 의인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의인은 율무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나는 조금만 삐면 붓기가 생기고 붓기가 잘 안 빠진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밥에 율무를 같이 넣어서 음식으로 섭취를 하셔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통증도 있고 붓기도 있고 이게 계속 오래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처방을 같이 합하면 됩니다. 우슬과 오가피, 창출, 의인을 같은 분량으로 해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 항상 만약에 이 부분이 손 쪽으로 염좌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차요법을 식후에 드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내가 허리 쪽이 염좌가 있다, 무릎에 염좌가 있다, 발목에 염좌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식사하기 1시간 전이나 약간 배가 출출할 때 공복 시에 섭취를 하시면 약의 효능을 배가시키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뻣뻣한 관절을 풀어주겠다고 무리하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아니면 요가 수업을 가서 너무 열심히 하거나 하시다가 염좌가 발생하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 이런 분들 생활에서 염좌를 예방하는 관리법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생활 속 관리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발목 염좌 하면 항상 발목을만 풀려고 하는데요. 이 발목만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운동을 하거나 내가 좀 많이 걷거나 이러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스트레칭을 5분에서 한 15분 정도 그 시간에 맞게 전체적으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운동이라든지 걷는 거라든지 이런 행위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발목에 부담을 주는 높은 굽이나 밑창이, 앞창이 이렇게 뾰족한 이런 신발을 좀 조절을 해서 이제 신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그냥 어딘가 예의를 가질 때는
뭐 조금 높은 걸 신어도 되는데 평상시에 늘상 뭐 출근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항상 신발을 좀 편한 신발로 바꾸어서 신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필요하고 세 번째는 미끄럽거나 고르지 못한 길을 걷거나 특히 우리가 또 걸을 때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걷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걸을 때 다리로만 걸어야 되니까 무게중심이 다리 쪽으로 잡히게 됩니다. 또 요즘 뭐 저도 그렇지만 항상 걸을 때 스마트폰을 좀 보고 가끔 급하면 또 보고 또 전화 오면 하면서 걷다가 보면 이 기혈의 흐름이 상과 하가 있을 때 아래로 집중이 되고 위로도 분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스마트폰을 걷거나 어디 움직이는 행위를 할 때는 보지 않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항상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필요하고 현재 자기의 몸무게가 적정 체중보다 좀 높은데 불편한 건 없는데 특별히 병원에서 치료를 해도 잘 안 낫는다. 그러면 현재의 몸무게에서 한 1kg에서 3kg 정도만 감량하는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처럼 추울 때 특히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다가 발목 삐시는 분들 많거든요. 추울 때 더 조심해 주시고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번호 02823-2000번으로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고요.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도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상식도 쌓고 또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의 건강 상담소,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박사님께서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 그리고 현재 아픈 곳 말씀해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건강 고민 가지신 시청자분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본인 상담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네네네. 네, 그러면 올해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72세입니다. 네, 그리고 키와 몸무게도 같이 여쭙겠습니다. 키는 150이고요. 몸무게는 157 정도 나가요. 키는 150cm 정도시고요. 네네네. 그리고 몸무게는 네. 157kg 맞으시죠? 네네.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네. 말씀 주신 부분 박사님께서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셨는지 지금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한 5월 달에 이렇게 길 가다가 넘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무릎을 조금 다쳤는데요. 병원에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연골이 약간 찢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주는 이제 진통제하고 그냥 뭐 관절에 괜찮다는 약 2알을 지금까지 먹고 있어요. 예, 그런데 걸어 다니는 데는 약간 한 번씩 아프긴 아픈데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할 때가 예. 조금 이렇게 불편해가지고. 네. 그래서 혹시 집에서 뭐 이렇게 다른 걸로 치료할 수 있을 방법이 있을까 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 어느 쪽 무릎이 그러세요? 왼쪽이요. 예. 구부릴 때가 좀 더 불편하세요? 펼 때가 불편하세요? 구부릴 때가 조금 땡기는 느낌이에요. 예. 그 땡기는 게 뒤쪽이 땡기십니까? 아니요, 앞쪽. 앞쪽이요? 예. 네네네. 붓기는 있으세요, 현재? 없어요. 예. 열감도 없고요. 네네. 네. 지금 만져도 아무렇지도 안 하고요. 네. 그냥 이렇게
구부릴 땐 좀 불편해요. 네. 땡겨요. 지금 현재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혈압, 당뇨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약 먹는 것도 하나도 없고. 아, 이제 지금 이 무릎 아파서 먹는 약만 있고요. 네, 넘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연골에 네. 그 수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 몸무게가 57kg시라고요? 네, 네. 150. 그러니까 57. 예, 네네네, 57kg요. 네네네. 예, 그러면 이 몸무게는 네. 한 1년 전이나 비슷하세요. 똑같아요. 몇 년 똑같아요. 동안. 네, 예. 몇 년 동안. 소화는 잘 되십니까? 네. 예. 화장실 대변은요? 대변은 하루에 한 2번 내지 3번 정도로 갑니다. 아, 그래요? 오전에 예. 그렇게 가면 이제 종일 괜찮아요. 네. 대변은 보고 나도 시원하시고요. 네네. 네. 소변은 주무시다가 소변은 몇 번이나 보세요? 한 번 정도? 네. 물을 많이 먹을 때는 좀 2번 예. 이렇게 가고요. 물을 안 먹고 자면 예. 아침 새벽에 일어나면 한 번 가고 그래요. 아, 물을 하루에 얼마나 드세요? 그건 돼보진 않았지만 그냥 뭐 페트병 한 병 정도? 예. 아, 갈증이 안 나도 물은 의식적으로 좀 마십니까? 예, 그냥 가끔 한 번씩 마시고 있어요. 아, 갈증 네. 안 나도. 네. 예. 지금 보면 이제 뭐 병원에서 특별히 먹는 약도 없고 이제 특별히 수술 받은 것도 없고 이런 경우에 이제 지금 병원에서 이제 소염진통제를 먹는데 아마 네. 이제 인대가 찢어진 건 다 복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근육이 연골이 찢어졌. 아, 예, 연골이요. 예, 그러니까 네네네. 이제 찢어져도 이게 한 4개월 정도 어느 정도 가게 되면 이게 자체적으로 좀 붓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그때 초음파 검사도 받으신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초음파 검사를 무릎에 대한 검사, 초음파 검사를 한 번 더 받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무릎이 이제 구부리거나 펴고 이 동작이 우리가 아프게 되면 그 무릎을 순간적으로 이제 덜 쓰게 돼요. 예, 네. 덜 쓰게 되면 그 허벅지 근육이 조금 지금 현재 좌측이라고 하셨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우측 허벅지하고 내 왼쪽 허벅지를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왼쪽 네. 허벅지가 약간 얇아져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렇지 않고 또 하나는 이제 뇌가 아프기 때문에요. 우리 뇌에서 이미 저장이 되어 있어요. 내가 왼쪽이 아프니까 왼쪽은 조금 아끼고 오른쪽을 힘을 더 쓰게 되거든요. 예,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엉덩이 근육 한 방에서 이제 대둔근, 중둔근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이제 근육도 좀 약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대둔근, 중둔근하고 예, 허벅지 근육 강화하는 운동을 조금씩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는 게 자전거 타기가 좀 좋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일단 운동은 자전거 타기를 조금 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무릎하고 이제 그 허벅지 예, 그다음에 이제 대둔근, 중둔근 강화하는 예, 근육과 인대 강화하는 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리 쪽을 따뜻하게 피가 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다리 쪽을 따뜻하게 순환시키는 약을 처방을 해드릴 텐데 한의원에서 혹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동안에는 그냥 건강하게 살았기 때문에 예, 병원에도 자주 안 갔고 한방에는 더더욱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예. 혹시 술 하실 줄 아세요? 술, 담배 이런 건 전혀 안 합니다. 아, 예, 혹시 술 한 모금 하면 얼굴 빨개지나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예, 맞아요. 한 모금만 저희 해도요? 집안에, 예, 저희 예. 집안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네. 예, 이 경우에는 이제 내부에 열이 좀 있는 체질입니다. 예, 그래서 술을 한 모금만 해도 이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뭐 손발은 약간 차다고 해도 내부에는 열이 좀 있는 체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예, 원래 좀 새콤한 거 좋아하세요? 안 좋아해요. 아, 네, 알았습니다. 네, 예, 네네. 우슬, 우술, 예, 두충, 두추, 예, 두충, 두충, 예, 그 다음에 오가피, 오가피. 예, 예, 그 다음에 대추, 대추, 예, 그래서
오가피까지 각 5g 하시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대추 2개. 아, 대추 2개. 예, 그렇게 해서 물을 1700cc 넣으세요. 1700cc. 예, 네네. 그렇게 하고 한 40분 정도 이렇게 달이셔서 한 100cc로 만드세요. 40분 달여서 예, 100cc로 졸이세요. 100cc.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그 100cc를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시기 전에 한 번 드시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하기 1시간 전쯤 해서 한 번 더 드시고요. 아, 저녁 식사 전에. 예, 예. 예, 그래서 한 네. 보통 1개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감소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네. 먼저 1개월 그렇게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차요법 드시면서 이제 걷는 것도 무리하지 않게 조금 하시고, 예, 자전거 타기 운동 조금 하세요. 아, 집에서 이렇게 자전거 타기 운동 기계 있는데 그걸로 하면 되나요? 네, 아주 좋습니다. 아, 네. 네, 그렇게 해서 한 달 감사합니다. 복용하시고, 한 달 네네네. 운동하시고, 한 달 한방차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따뜻한 한방차로 통증에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상담은 개인의 몸 상태나 체질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 전화 주신 분은 왼쪽 무릎을 굽히는 동작에서 불편함을 느낀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박사님, 특별하게 무릎을 굽힐 때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그 넘어지면서 인대가 약간 그 연골이 찢어졌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구부릴 때 예를 들면 앞쪽 연골이 찢어졌기 때문에요. 그걸 구부리면 그 연골 자체가 조금 더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요. 찢어진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런데 현재 아까 그 여름에 5월에 생겼는데 현재까지 약을 먹고 있으면 그 연골은 어느 정도 이제 찢어진 부분은 찢어진 부분은 아물었다고 이제 보는 거고, 제가 방금 통화하시는 분하고 상담했을 때 우리가 무릎이 그러니까 넘어져서 다치면 예, 그 부분을 안 쓰려고 합니다. 내가 쓴다고 해도 뇌에서 이미 아끼게 돼요. 예, 그래서 그쪽에 힘을 덜 쓰게 되면 어디가 약해지냐면 방금 말씀드린 허벅지 근육.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이렇게 구부릴 때는 이 햄스트링 허벅지 뒤쪽 있잖아요. 이 햄스트링 부분이 근육이 생겨야 이게 무릎이 뒤로 굽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무릎이 아프기 때문에 굽히는 동작이 또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굽히는 동작을 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햄스트링 근육이 약해지게 되고 또 그 부분을 세게 짚지를 않게 되니까 종아리 근육이나 발바닥 근육도 약해지면서 근육과 인대가 같이 약해지면서 이 다리의 근육을 총괄하는 게 대둔근하고 중둔근하고 관련이 있는데, 대둔근, 중둔근, 우리 엄마들이 아기 낳고 나면 환도 쉰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근육과 인대가 같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과 인대를 뼈에는 이상이 없고 예, 연골만 찢어진 거기 때문에요. 근육과 인대를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근육과 인대를 따뜻하게 해서 피를 공급을 해야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이 되면서 튼튼해지고, 예, 그런데 이 경우에는 영양만 공급해서 안 되고 근육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걷는 운동을 하게 되면 무릎에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자전거 타기나 예, 물속에서 이제 목욕탕에 간혹 간다 그러면 따뜻한 물속에서 이제 걷는 운동을 좀 같이 해 주시고, 무릎을 굽히는 부분을 이제 그 부분이 연골 부분이 완전히 붙어 있다고 하면 완전히 안 구부리게,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제 완전히 싹 구부리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90도에서 135도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많이 안 구부리게 되면 한 90도만 가게 됩니다. 그래서 90도보다 좀 더 가게 굽히는 동작을 자꾸 해 주시면서
자전거 타기를 하고 이제 근육과 인대를 보강하는 한방차를 불러드린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전화해 주신 분 꼭 생활 속에서 자전거 타기 해주시고요. 가볍게 걸어 다니시면서 무릎 근육 강화하시고 건강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전화 서울 02-823-2000번 혹은 SNS로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먹으면 더 도움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 밥상입니다. 오늘 살펴볼 식재료는 죽순입니다. 예로부터 귀한 식재료로 많이 알려진 대나무 중에서도 어린 순, 죽순은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박사님, 동의보감에서 죽순은 어떤 재료로 기록되어 있나요? 죽순은 이제 대나무 죽자에 새순이라는 순자를 쓰게 되는데요. 대밭에서 나는 것을 죽순, 당연히 대나무 밭에서 나겠죠. 그런데 동의보감에서 이 죽순은 성질은 좀 차고 맛은 달고 독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갈증이 좀 많이 난다든지, 그 다음에 음식을 먹어도 살이 좀 잘 찌지 않으면서 열이 좀 있는 체질에게 도움이 되고, 특히 소변이 잘 안 나오는 분들한테 소변을 시원하게 나오게 하고, 번열을 없애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여성분들 갱년기 증상으로 열이 올라가는 것을 꺼주는 효능이 있고, 기운을 보호해주는 효능이 있는데, 한 가지는 특히 이제 가래도 없애는 작용이 있으면서, 왜냐하면 성질이 따뜻하니까 이 차요법을 죽순을 먹었을 때 위를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지만 성질이 차기 때문에 비위 기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동의보감에서 많이는 먹지 말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죽순이 어떤 효능을 갖고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오늘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혈압을 내리는 등 성인병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섬유질과 칼륨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섬유질은 장내 여러 가지 찌꺼기를 끌고 대변을 끌고 내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고, 칼륨은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요. 혈중에 이제 찌꺼기를 소변으로 배설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내 몸에 이제 혈압을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내 몸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중성 지방을 떨어뜨리고 효능이 있기 때문에 혈압을 떨어뜨리고 심혈관을 안정화시키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죽순은 수분과 비타민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노화 방지 그리고 다이어트 효과에도 당연히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노화 예방에 아주 효과적인데요. 특히 이제 플라보이노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요. 체내에 이제 활성산소를 없애고 내 몸의 세포가 이제 산화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노화 방지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0g당, 이 죽순은 100g당 약 13칼로리의 저칼로리입니다. 특히 이제 이 저칼로리이면서 풍부한 식이섬유가 있기 때문에요. 포만감을 유지해주고 장내 미생물의 상태를 좋게 해주면서 대변을 잘 보게 해주기 때문에요. 체중 조절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방금 죽순이 염분을 배출하고 무언가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독소 배출을 하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도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이 죽순에는 이제 비타민 B와 비타민 C, 특히 이제 글루타민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요. 체내에 이제 체액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체액 조절을 하면서 혈액순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이 글루타민산이 특히 비타민 C와 함께 원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면역력을 높이고 내가 몸이 지치고 힘들 때 죽순을 잠깐 섭취해 주시면 피로 회복, 원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죽순이 찬 성질을 갖고 있다고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죽순을 피해야 하는 체질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평소에 이제 수족냉증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추위를 잘 타는 체질. 예, 근데 추위를 타도 제가 이제 전화 상담을 할 때 물어보잖아요. 진맥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술을 한 모금만 해도 아주 빨개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열이, 그러니까 술을 한 모금만 해도 빨개지시는 분은 손발은 차도 기본적으로 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죽순을 드셔도 되는데 수족냉증이 있거나 태음인, 소음인 체질로 진찰을 받거나 노약자이거나 연세가 이제 70세 이상이 되거나 내가 찬 것을 먹거나 과일을 먹었을 때 배가 살살 아프면서 설사하시는 분들은 이 죽순을 먹는데 조심하셔야 되고 또 조금씩만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죽순을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 죽순에는 유해 물질이 이제 시아노겐이 들어 있는데 이 시아노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에 삶아서 끓여서 섭취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쪄먹거나 일반적으로 삶아서 드시게 되는데요. 이 죽순은 성질이 차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성질이 따뜻한 고추장은 약간 맵고 된장은 해독작용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죽순을 드실 때는 몸이 좀 차가운 체질이다 그러면 이제 고추장에, 그 다음에 매운 걸 좀 많이 못 드신다 그러면 된장에 찍어서 섭취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고, 더위를 타는 양체질의 경우에는 뭐 그냥 편하신 대로 섭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죽순은 성질이 찬데 일반적으로 육류나 생선은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요. 고기와 함께 섭취해 주시면 훨씬 음양의 이제 화평을 유지한다. 그래서 차고더움을 적절하게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고기에 이제 단백질도 섭취하고 죽순에 식이섬유와 칼륨을 섭취를 해서 고혈압이라든지 만성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주 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슬기로운 건강밥상, 오늘은 죽순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죽순으로 건강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식재료나 자신의 체질에 도움되는 식재료를 알고 싶다면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건강상담소가 이어집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박사님께서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번호 02823-2000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저희는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본인 상담이실까요? 아니요, 남편 상담이요. 남편분 상담이시군요. 네, 그러면 남편분 올해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42살. 네, 42살이시고요. 네, 그리고 네. 키와 몸무게 혹시 알고 계실까요? 171에 한 73kg. 네, 171에 73kg 정도. 네, 말씀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부분 박사님께서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네. 네, 남편분에 대해서 어디가 고민이셨는지 지금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남편이 복부 비만이 심했었는데 요즘에는 가슴 쪽도 이렇게 비만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해서요. 예. 지금 현재 그 몸무게가 73kg라고 하셨는데요. 네. 예, 이게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 3, 4년 사이에 몸무게가 좀 느신 분들이 있거든요. 아, 예. 네. 남편도 그렇게 왔다 갔다 조금씩 늘고 있어서 네, 조금씩 많이 늘고 늘은 있어요. 상태. 예. 네. 현재 남편분께서 혈압 양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따로 약 복용하는 건 없어요. 예, 수술하신 적은요? 없습니다. 네. 흡연 하시나요? 네. 하고 예. 있어요. 흡연 술은요? 술은 좀 자주 먹는 편이에요. 예. 반주로? 네. 반주로요? 예, 네. 지금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이제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가슴은 많이 발달이 안 되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네네. 이제 복부 비만이 나오고 이게 이제 남성분들이 몸무게가 많이 늘게 되면 가슴까지 더 부풀어요. 그게 하나가 있고, 예, 두 네. 번째는 남성분들의 이제 평상시 운동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따로 요즘은 일만 하고 있어가지고. 예, 그러면 이제 앉아서 하시는 일인가요? 네. 앉아서 사무 네. 쪽에 일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결혼하시고 이렇게 몸무게는 조금씩 늘고 이제 운동을 안 하시면 상대적으로 지방은 느는데 이제 근육량은 적어지잖아요. 예, 네. 이제 근육량이 적어진다는 것은 에너지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원기 자체가. 예, 그래서 원기 자체가 약해지면 이제 원기라는 것은 아래의 기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 네. 아래쪽 기도 약해지면 가슴 쪽이 부풀게 돼요. 예, 아. 그래서 그게 이제 간장의 기능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 지방간이라든지 평상시에 이제 건강검진, 피검사하면 간에 대한 건 특별한 건 있었습니까? 아니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없고요. 예. 네. 그러면 일단은 그 이제 복부 비만이 왜 그러냐면 내장 지방이 차면서 그 가슴 쪽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상대적으로 지방과 근육이 있는데 근육량이 적어지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밑에 남자 원기가 약해지면서 간장기가 약해지게 돼요. 그래서 간장에서 호르몬 대사의 기능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남성 호르몬 자체가 적어지게 되고 호르몬을 생산하는 힘이 그 간장에서 만들게 되는데 그 호르몬 생산량이 적어지게 되면 여성처럼 가슴이 조금씩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예, 이거는 지금 현재 남편분 소화는 잘 되세요? 네. 되는데 이제 비만이 좀 심해지면서 조금 속이 더 부족하다고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예, 화장실 대변은 잘 보는 것 같습니까? 네네. 네. 지금 일단 그 흡연이 제일 나쁜 건 아시잖아요? 술보다 흡연이 더 나쁜가요? 예, 그렇죠. 뭐 흡연은 뭐 하루에 뭐 담배를 몇 가지 태우든 그건 매일 하는 거잖아요. 네네. 예, 술은 매일 드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예,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술에 약한 사람이 있고 이 흡연은 폐 쪽인데 폐가 약한 사람이 있고 간이 약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간도 약하고 이제 흡연을 하기 때문에 흡연은 혈관을 통해서 이제 산소가 부족이 되게 되거든요. 뭐 혈관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 혈액순에 혈액 순환이 안 되면 동맥경화가 오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담배를 금연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네. 그 금연을 하실 때 요즘은 그냥 양방 일반적으로 의원이나 보건소에 가면 먹는 약이나 패치 붙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본인의 의지로 하려고 하면 힘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건 자주 그만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병원이나 이제 보건소의 도움을 한번 받으시면 훨씬 금연을 하는데 쉽습니다. 그래서 금연을 먼저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음주의 양을 조금 줄이시면 됩니다. 술 양은요? 예. 술 양을. 지금 뭐 남성분이라 뭐 일 때문에 마실 수도 있고 친구들 만나서 마실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마시는 양보다 한 3분의 1 정도만 좀 줄이셔도 도움이 되시고요. 더 많이 줄일수록 이제 도움이 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드신다 그러면 집에 와서 거의 저녁 식사 매일 하십니까? 네네. 거의 매일. 예, 그러면 이때 시간에, 네.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보면 아침 식사하고 가세요?
아니요. 아침에는 밥을 먹으면 자꾸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로 가서 안 먹고. 예, 그렇죠. 배가 안 고프실 거예요. 저녁 때는 아무래도 조금 우리가 더 먹게 되고, 혹시 저녁 때 네. 집에서 술도 하시나요? 네. 술과 밥을 좀 같이 하는 스타일.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 술은 칼로리가 높은 거 다 아시죠? 예, 네. 예, 그래서 술하고 밥을 먹게 되면 이게 바로 복부 비만의 주범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술을 먹으면 간이 나빠지는 건 알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간에서 피로물질이 생기고 간에서 호르몬 생성을 못하니까 남성 호르몬도 적게 만들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호르몬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남성분들의 가슴이 여성화처럼 이렇게 조금씩 발달이 돼요. 술 먹는데 남성 호르몬도 줄어드나요? 예, 예. 아,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술만 배부르지 않게 가볍게 먹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네. 지금 술을 드실 때도 술하고 밥하고 먹으면 저녁에 먹는 건 거의 과식이거든요. 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아마 그 저녁 때, 그러니까 아침도 굶고 점심 굶어도 배 많이 안 고플 겁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일단 저녁을 지금 먹는 양의 이제 술을 매일 드시면 안 되고, 술을 한 2, 3일 정도만 드시고, 예, 그 다음에 술의 양도 줄이고 지금 현재 먹는 밥의 양을 먼저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밥의 양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 간식을 또 주시면 안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를 꼭 물어보셔야 되고, 이렇게 네. 아내분이 봤을 때 술하고 밥하고 뭐 고기하고 또 먹는데 뭐가 좀 많이 먹은 것 같다. 왜냐면 본인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봐서 좀 더 먹은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간식도 좀 적게 하고 반찬도 적게 놓고 밥도 좀 적게 이렇게 담아 놓으세요. 그렇게 네, 하고 아침은 안 먹겠다고 하면 그냥 가시면 됩니다. 괜찮은가요, 그거는? 예, 아침에 뭐 드시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뭐 배고프다고 하면 주는데, 지금 그렇게 조금씩 먹고 지금 현재 그 네. 가슴까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아침은 본인이 안 먹겠다고 하면 뭐 챙겨 주실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금연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 술을 좀 적게 먹는 게 필요하고, 특히 이제 저녁 식사에 양과 술의 양을 같이 좀 줄이셔서 적정 몸무게가 한 5kg 정도 줄어들 때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조금씩 같이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때 도움이 되는 또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네, 창출. 창출요? 예, 창출? 예, 갈근. 갈근. 예, 남편분 매운 거 잘 드세요? 네. 그리고 네. 단증도 좀 심한 편이어가지고. 네, 그러세요? 네. 자다가 그 코도 많이 고세요? 네. 예, 예. 거기에다가 그러면 생강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2개 넣으시고요. 네. 예. 거기에서 지금 간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오가피를 같이 넣으세요. 오가피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물을 1800cc 넣으시고, 800. 예,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3, 40분 끓여서 100cc로 만드세요. 이 1800을 넣어서 100cc로 예, 100cc로 졸이세요. 예, 네. 뭐 한 110cc 나와도 괜찮아요. 네네. 예, 그 정도 나오면 그냥 남편분 좀 시원한 거 좋아하시나요? 네네. 네, 그러면 약간 시원하게 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주시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저녁 때 퇴근하면 그 차부터 드리세요. 이 차부터요? 예, 그러면 창출이랑 갈근이랑 오가피 양은 예, 5g씩요. 5g씩. 예. 그리고 생강은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2개인데, 그냥 생강도 무게를 한 4g 넣으세요. 생강도 4g이요? 예, 생강 4g으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따뜻한 한방차로 남편분의 건강에 도움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복부 비만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배가 나온다고 그냥 복부 비만은 아니겠죠? 박사님, 복부 비만의 정확한 기준과 원인이 있을까요? 복부 비만의 그 기준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우리 쉽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남성분들이 샤워해서 벗고 양치질을 하는데 양치가 좀 떨어졌어요. 예, 그러면 그게 배에 붙는다. 그러면 무조건 복부 비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정 체중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복부 비만이 생긴 원인은 첫 번째가 내 몸의 이제 소비량보다 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물을 많이 먹어도 마찬가지고요. 예, 밥을 많이 먹어도 마찬가지고, 술을 많이 먹어도 마찬가지고, 먹은 만큼 소비를 해야 되는데, 나이가 기본적으로 남성분들이 40이 넘어가게 되면 내가 먹은 만큼 음식을 과식했다. 그러면 이 과식한 것을 내가 운동을 해서 뺄 수 있는 역량이 안 됩니다. 특별한 분 빼놓고는. 예, 그건 뭐냐면 나이가 40이 남성분들이 넘어가게 되면 신진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먹는데 복부 비만이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복부 비만이 되는데 지금 방금 상담하신 분 남편처럼 가슴까지 나오게 되면 이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해진다고 보시면 되고, 복부 비만 두 번째 이제 원인은 내가 먹었는데 배출이 잘 안 될 때입니다. 음식물을 많이 먹지 않는데 복부가 비만이 되는 분이 있거든요. 예, 이 경우에는 대변을 통해서 충분히 항문을 통해서 대변이 제대로 나가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대변을 물었을 때 개운하고 시원하다는 것은 몸이 가벼운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예, 이제 이게 하나가 있고, 예, 세 번째는 몸이 차가워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복부 비만인 분들은 복부를 제가 복진을 하다 보면 복부가 차갑습니다. 복부가 차갑다는 것은 당연히 복부 쪽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음식만 줄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의원에서 이제 뜸치료법, 침치료법, 약물치료를 같이 하시면 도움이 되겠고, 마지막 네 번째는 심장이 약한 경우입니다. 심장에서 혈관을 통해서 복부 쪽으로 피를 왕성하게 보내줘야 장에서 순환 운동이 잘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데, 우리가 남성분들이 10대, 20대 때 예를 들면 20대처럼 30대 초반 이때는 밥을 먹고 술을 먹어도 아침이 되면 배가 꺼져서 배가 고프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심장이 약해지고 신진대사가 떨어지게 되면 저녁 때 조금 많이 먹게 되면 아침에 뭐를 먹으려고 하면 약간 불편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바로 심장과 이제 신진대사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때는 복부 비만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심장의 보법을 치료해서 복부 비만을 제거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복부 비만 있으신 분들이 자동적으로 위험하다고 많이 듣는 얘기가 내장 지방인데요. 내장 지방은 건강에 특히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내장 지방의 위험성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내장 지방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혈중에 이제 혈액 순환이 안 되면서 동맥경화가 생길 수가 있고요. 이제 고지혈증이 생기면서 혈관이 탁해지기 때문에 이제 심장의 혈액 순환이나 피의 영양, 뇌혈관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손과 다리 쪽으로의 피순환이 안 되고, 특히 이 복부는 호흡 운동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수면 무호흡증이 있고 코를 골게 되고, 또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에는 소변이나 대변의 힘줄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의 경우에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에는 앞쪽에 전음의 이제 생식 부분이 자꾸 위축이 됩니다. 힘이 떨어지게 되니까. 예, 그래서 대변 쪽에 장의 운동도 적게 나가니까 먹는 것은 제가
자꾸 적게 먹는데 대변이 안 나가게 되니까 먹는 건 적게 먹어도 그대로 몸무게는 조금씩 증가하고, 이렇게 되면 나이가 높아지면서 전립선 비대증, 소변이 시원치 않은 이런 증상들이 같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복부비만 있으신 분들 올해는 다짐해 보시고요. 그리고 금연과 금주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끝으로 박사님의 건강 제안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드릴 건강 제안은 몸을 많이 움직이자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이제 머리를 많이 씁니다. 생각이 많거나 머리를 쓰는 것은 머리에 달려있는 뭐가 됩니까? 눈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이제 귀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음악을 듣고, 또 하나 우리 현대인들은 컴퓨터로 뭔가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보다는 몸을 쓰는 움직임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몸을 쓰게 되면 이제 근육량이 많아지고, 근육량이 많아지면 결국 기력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근육량이 많아지고 기력이 생기고, 몸을 쓴다는 것은 머리를 적게 쓰는 경우이거든요. 그러면 뇌의 이제 피로 회복이 빨라지겠죠. 그러면 뇌 기능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요. 원기도 생기고 뇌 기능도 개선이 되는 거고, 그만큼 일의 능률도 오르기 때문에 몸쓰기를 자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현대인들은 몸보다 머리를 많이 쓰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몸을 많이 쓰면 기력도 생기고 또 근력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올해는 건강을 위해서 몸 쓰는 움직임 그리고 활동을 많이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